레바논 골키퍼가 경기 후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최소 3명은 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한 이유,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역전승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한국 축구의 DNA가 얼마나 무섭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전율의 75분이었거든요. 2026년 1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아시안컵 조별 예선 2차전. 한국 U23 대표팀과 레바논의 대결이었는데요. 솔직히 경기 시작 전 분위기는 완전 최악이었어요. 1차전 이란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이민성 감독은 팬들한테 거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SNS에는 골 결정력 제로, 답답한 플레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식의 댓글들이 도배되고 있었고, 일부 극성 팬들은 아예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갔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비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축구는 일도 모르는 키보드 워리어들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현재 한국 U23은 역대급으로 유럽파를 많이 배출한 세대인데 정작 그 핵심 선수들을 다 빼고 온 스쿼드다라고 팩트를 던졌거든요.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토트넘에서 임대 나간 양민혁,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그리고 지금 스페인 2부 리그에서 손흥민 2세로 불리는 19세 괴물 김민수까지. 이 선수들이 다 이 연령대인데 정작 대회에 못 온 거예요. 왜냐고요? 소속팀에서 너무 잘 나가서 못 빼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아시겠어요? 셀틱의 양현준, A대표팀 좌측 풀백으로 활약하는 이태석, 그리고 엄지성과 이강인 같은 차세대 에이스들까지 다 빠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해외파가 고작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레바논한테 이기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한국 축구의 현주소예요.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 나가서 국가대표팀 소집이 오히려 어려운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나 중국 축구 팬들이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이를 갈 노릇이죠. 자기네는 유럽 진출 1명만 나와도 국보급 대접인데 우리는 유럽파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니까요. 그런데 경기 시작하고 레바논이 먼저 골을 넣었어요. 1회, 공으로 뒤지는 순간 SNS는 또 난리가 났죠. 봐라, 내가 뭘 했냐. 역시 골짜기 세대. 이민성 감독 나가라, 이런 식의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폭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축구를 모르면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진짜로요. 방구석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켜놓고 세상을 향한 증오심을 축구로 표출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한심하거든요. 자기 인생이 불만족스럽다고 열심히 뛰는 젊은 선수들한테 악플 다는 게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이 U23 연령대는 특성상 애매한 시기다. 잘하는 애들은 이미 유럽 가서 주전 경쟁하고 있고 국내에 남은 선수들은 20대 초반이라 성인 무대에서 주전 자리 잡기가 어려운 나이대다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선수들이 사실상 2군, 3군급이라는 소리예요. 근데도 레바논 상대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1군 선수들 다 빼놓고도 이긴다는 건 한국 축구의 전체적인 저력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아무튼 이래 공으로 뒤진 상황에서 한국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1회, 1동점. 이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팬들 사이에서도 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전반전이 1회, 1로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후반 47분경에 한국이 패스미스를 범하면서 역습을 당해요. 그대로 골을 얻어맞았죠. 1회, 2로 다시 뒤지는 상황. 이때 진짜 SNS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감독 뭐하냐. 이래서 한국 축구는 안 돼.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는데 저는 진짜 이 사람들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웠어요. 축구는 90분 동안 뛰는 스포츠예요. 47분에 골 먹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팩트를 말씀드리면 레바논이 추가 골을 넣은 건 사실 한국의 실수보다는 레바논의 역습 전술이 잘 먹힌 거였거든요. 축구에서 역습골은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축구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선수들 인격 모독하는 수준의 악플을 다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한국인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레전드의 시작입니다. 후반 55분,
한국이 우측에서 코너킥 기회를 얻어요. 그리고 이 코너킥에서 골이 터집니다. 2에 2동점. 근데 이 골이 그냥 평범한 골이 아니었어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을 들어보면 소름이 돋거든요. 한국 선수 3명이 의도적으로 앞으로 움직이면서 레바논 수비진을 유인했다. 그러면서 스크린을 만들어 문전혼전 상황을 조성했다. 그 결과 노마크로 있던 한국 선수에게 공이 흘러갔고 그 선수가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즉흥적으로 터진 골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연습된 세트피스 전술이었다는 겁니다. U23 대표팀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지, 얼마나 디테일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전문가들도 완벽하게 짜여진 세트피스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혼전 상황을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어요. 이 정도 전술 이해도와 실행력을 가진 U23 팀이 과연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일본, 중국? 웃기지 마세요. 일본 U23은 전술 이해도는 높을지 몰라도 피지컬이 딸리고 중국 U23은 말할 필요도 없죠. 돈으로 유럽 코치 데려와서 훈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에 이 동점을 만든 한국은 기세가 완전히 올라왔어요. 레바논 선수들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후반 70분, 드디어 역전골이 터집니다. 좌측을 돌파한 김도현이 중앙에 있는 강성진을 향해 빠른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강성진이 이걸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가릅니다. 3회, 2역전. 이 장면을 본 팬들은 완전히 열광했죠. 뒤로 빠지는 공인데 저렇게 정확하게 찼다고? 진짜 미쳤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면 더 소름이 돋아요. 김태현이 좌측에서 1대1 상황을 만들었을 때 레바논 수비수 2명이 따라붙으려고 했다. 근데 김태현이 2번의 속임 동작으로 첫 번째 수비수를 제쳤고 두 번째 수비수는 역동작에 걸렸다. 그 순간 김태현이 순간 가속으로 속도를 올렸는데 레바논 수비수가 이 스피드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한국 선수들의 피지컬이 이미 웬만한 중동 선수들을 압도할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 최전방 공격수들이 문전으로 이동하면서 상대 수비수를 유인해 끌고 내려갔고 그 결과 뒤쪽에 공간이 생겼는데 바로 그 자리에 강성진이 노마크로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다 약속된 공격 전술이었다는 겁니다. 김태현은 정확하게 뒤쪽에 있는 강성진의 위치를 파악하고 패스했고 강성진은 논스톱 왼발 터닝슛으로 골을 넣었죠. 이 정도 수준의 팀워크와 전술 이해도를 가진 팀이 과연 아시아에 몇 개나 될까요? 팬들도 이 장면을 다시 보면서 감탄했어요. 처음엔 그냥 강성진이 잘 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전에 연습을 여러 번 해서 자기한테 공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자신 있게 논스톱 발리슛을 할 수 있었던 거구나 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 축구의 무서운 점이에요. 선수 개개인의 능력도 뛰어나지만 팀 전술의 완성도가 점점 유럽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민성 감독을 욕하던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입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웃기죠. 3회 2로 역전에 성공한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팬들은 기왕 역전한 김에 쐐기골을 넣어서 레바논을 완전히 드러눕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 선수들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역전골을 넣고 딱 5분 후인 후반 75분. 오른쪽 돌파에 이은 컷백을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네 번째 골을 터뜨린 거예요. 4회 2 완벽한 쐐기골이었죠. 이 골을 본 팬들은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오른쪽 돌파도 잘했지만 이제야 한국의 조직력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다. 이게 바로 한국 축구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정말 압권이었어요. 이건희가 오른쪽을 돌파해 들어가다가 중앙으로 빠른 땅볼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 선수가 공을 찰 듯하면서 상대 레바논 수비를 묶어놓은 게 압권이다. 그리고 뒤에 따라 들어오는 김태원에게 공을 흘려주고 김태원이 논스톱으로 슈팅에 골망을 갈랐다. 이건 탁월한 팀워크가 아니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장면이다라고요. 그리고 많은 팬들이 이 골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감상을 말했어요. 이거 완전 손흥민이 하는 플레이 아니냐? 맞아요. 좌우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땅볼 크로스를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는 건 손흥민의 시그니처 플레이거든요.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몇 번이나 이런 골을 넣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U23 선수들이 그걸 그대로 재현해낸 겁니다. 레바논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손흥민이 강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손흥민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축구의 DNA가 이렇게까지 진화했구나.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제 한국 축구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축구는 피지컬과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 기술, 순간 스피드, 전술 이해도, 논스톱 슈팅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유럽 축구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실제로 그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경기는 한국의 4회 2 완승으로 끝났어요. 승점 3점을 획득한 한국은 골득실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앞서며 조 1위로 올라섰죠. 3차전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지지만 않으면 8강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의 기세라면 우즈베키스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왜냐고요? 이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의 자신감이 폭발했거든요. 여러분,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감이에요.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 몸이 풀리고 자신감이 올라오고 그러면 평소에 못하던 플레이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란전에서는 답답한 공격력을 보였던 선수들이 레바논전에서는 왜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았을까요? 바로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연쇄적인 득점으로 이어진 거죠.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 축구의 미래는 정말 밝다는 것. 지금 U23 대표팀을 보세요. 1군 선수들 대부분이 빠진 상태에서도 레바논을 4회 2로 이겼어요. 그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서 이긴 거예요. 세트피스 전술, 측면 돌파 후 컷백, 논스톱 슈팅, 공간 활용, 수비수 유인 등 현대 축구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선수들이 앞으로 4년, 5년 후에는 A대표팀의 주축이 될 거라는 점이에요.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배준호, 양민혁, 김지수, 김민수, 양현준, 이태석, 엄지성,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A대표팀에 합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나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같은 현역 에이스들과 이 차세대 유럽파들이 함께 뛴다면 한국 대표팀은 정말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는 팀이 될 거예요. 일본 축구 팬들이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이를 갈 거예요. 일본은 지금까지 아시아 축구의 맹주를 자처해왔거든요. 유럽 진출 선수 수도 많고 전술적 이해도도 높다고 자부해왔죠. 근데 한국이 이런 식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특히 U23 세대에서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10년은 한국이 아시아 축구를 지배할 거라는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죠. 중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유럽 스타 선수들을 데려오고 유럽 명장들을 코치로 모셔왔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예요. 돈으로는 축구를 살 수 없다는 걸 중국이 몸소 증명해준 셈이죠. 반면 한국은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 유럽 진출을 장려하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예요. 이게 바로 진짜 축구 강국과 돈만 많은 나라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바로 한국 팬들의 수준이에요. 물론 일부 악플러들이 문제긴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팬들은 정말 축구를 잘 알고 선수들을 아끼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전문가들의 분석을 듣고 아, 이 골이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거였구나 라고 이해하는 팬들을 보면서 한국 축구 팬들의 수준도 정말 높아졌다는 걸 느꼈어요. 축구는 단순히 공 차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전술, 전략, 피지컬, 멘탈, 팀워크,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스포츠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요. 선수들의 개인 능력도 올라가고 있고 전술적 이해도도 높아지고 있고 팀워크도 좋아지고 있어요. 이번 레바논전은 그런 한국 축구의 발전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특히 역전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선수들의 멘탈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회, 공으로 뒤지다가 1회, 1동점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1회, 2로 뒤지는 상황. 보통 팀이라면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특히 젊은 선수들은 멘탈이 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U23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기들의 축구를 했어요. 2회, 이 동점을 만들고 3회, 이 역전에 성공하고 마지막에 4회, 이 쐐기골까지. 이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각 골마다 보여준 전술적 완성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첫 번째 동점골은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나왔는데 의도적으로 혼전 상황을 만들어서 노마크 상황을 연출했죠. 두 번째 동점골도 코너킥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사전에 약속된 전술이었어요. 세 번째 역전골은 측면, 돌파 후 컷백을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이것도 공격수들이 수비수를 유인하고 중앙 공간을 만드는 전술이었고요. 네 번째 쐐기골은 오른쪽 돌파 후 컷백을 또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이것도 앞 선수가 수비를 묶어놓고 뒷 선수가 슈팅하는 전술이었어요.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한국 U23 대표팀이 단순히 개인 능력으로 골을 넣은 게 아니라 체계적인 전술 훈련을 통해 골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U23 팀이 아시아에 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본도 전술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패턴의 득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피지컬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태현이 보여준 순간 스피드, 강성진의 논스톱 슈팅 파워, 이건희의 돌파력, 김태원의 정확한 슈팅. 이 모든 게 체계적인 피지컬 트레이닝의 결과예요. 한국 선수들이 예전에는 피지컬에서 유럽 선수들에게 밀렸다면 이제는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특히 순간 스피드와 지구력 면에서는 오히려 한국 선수들이 우위를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 경기를 보면서 저는 이민성 감독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이란전 무승부를 보면서 이 감독이 과연 제대로 팀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레바논전을 보니까 이 감독이 선수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훈련시켰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세트피스 전술, 측면 공격 전술, 공간 활용 전술, 이 모든 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연습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감독의 선수 기용도 적절했어요. 골을 먹고 뒤지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전술을 실행하도록 지도했고 선수들도 그 지시를 완벽하게 따랐어요. 이게 바로 좋은 감독과 좋은 선수들의 조화예요. 감독이 아무리 좋은 전술을 짜도 선수들이 실행하지 못하면 소용없고 선수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감독의 전술이 엉망이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거든요. 근데 한국 U23은 감독과 선수들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움직였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는 우즈베키스탄과의 3차전이에요. 이 경기만 지지 않으면 8강 진출이 확정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레바논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국 선수들의 자신감이 지금 최고조거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도 강팀이긴 하지만 한국만큼 다양한 득점 패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세트피스 전술, 측면 돌파 전술, 논스톱 슈팅 등을 우즈베키스탄이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해외파 선수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어요. 대회가 진행되면서 일정이 조정되고 소속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배준호나 양민혁 같은 핵심 선수들이 팀에 합류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이 선수들이 합류한다면 한국 U23은 그야말로 아시아 최강팀이 될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은 물론이고 일본이 와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요. 저는 이번 레바논전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 축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지, 한국 감독들의 전술 수준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축구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이 모든 걸 한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손흥민 스타일의 플레이가 U23 선수들한테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를 한국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있고 그게 이제 한국 축구의 DNA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좌우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 논스톱 슈팅, 정확한 컷백, 공간 활용. 이 모든 게 손흥민의 시그니처 플레이인데
이제 U23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